상시간 받기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를 시로 지배하는 국가 북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비밀 탑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공동 통치 시기 북한의 경제는 그야말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고, 일단 동유럽 혁명과 소련 해체로 인해 공산권이 무너져 원조는 물론이고 물물 교환 및 사회주의 우호 가격으로 공급받던 원유 등의 원자재를 달러로 사와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설상가상으로 94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수해 등의 자연재해뿐 아니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북한을 덮쳤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듯 북한도 이런 대처 능력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나라였고, 특히 1995년 쏟아진 폭우로 인해 식량난은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96년 하루 300g씩 지급하던 식량 배급량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였죠. 당시 북한은 하루 두 끼 먹기 캠페인을 벌였고, 배고픔에 농장을 습격하는 주민들을 막기 위해 공장, 농장 등의 산업 현장에 군대가 투입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성군 정치의 시작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시마조 사건이라는 희대의 대숙정을 자행해 정치적인 불만을 무마시키고,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근성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극복하자라는 선전구호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사회운동을 벌이면서, 특히 문화예술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선전하는 내용 말고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선전을 벌였죠. 또한 김정일은 성군 정치를 표방하여 기존의 당 위주의 정치에서 군 위주의 정치를 통해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군부를 어루고 달래면서 통제하였고, 기존의 국가주석 직책을 죽은 김정일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하였고,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정무원을 다시 상임위원회와 내각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본인의 직책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성군 사상에 따라 국가무력 전반을 통솔하는 초월적 직책으로 만들었으며, 물론 겉으로 보기엔 외교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경제관리는 내각 총리가 담당하는 듯 집단 지도 체제처럼 보이게 했지만, 이들은 그저 얼굴 마담이나 허수아비일 뿐이고 실상은 모든 정책이 김정일의 지도 아래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현실은 시공청. 2000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났다고 선언할 때까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이 과정에서 40만이 넘는 주민들이 아사했다고 추정된다고 하며, 이 시기 김일성이 죽기 전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 시도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해 합의해준 일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북한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2000년대 초중반, 정확히 말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가 북한의 짧은 봄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른바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경제개방 정책이 실행되었던 것. 하지만 김정일의 지시를 받았던 이 정책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전제 아래 나온 정책이라 당연히 북핵을 불인정하는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의 봉쇄 정책 속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조선노동당과 군부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개혁개방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북한은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는데 봉쇄 정책이 큰 이유였으며, 그리고 북한의 개발이 시작되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도 북한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다시 고립주의로 나가기 시작했고, 2007년 부시 행정부 말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지만 핵실험 및 기타 사건을 일으키며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렸으며, 남한도 정권이 바뀌고 그동안의 북한의 행보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북한에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봉쇄는 그치지 않았고 2008년에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오자 북한도 타격을 받았고 화폐개혁 등으로 발버둥을 쳤으나 다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2009년 2010년 들어서는 2차 핵실험, 대청해전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는 듯 막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쯤 뇌졸중을 일으킨 김정일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체감하고 그 즈음부터 김정은 후계 체제를 가동시키게 되며, 그런 현실에서 김정일은 2011년 12월에 죽었고 김정은이 왕위 권력을 이어받았고, 일단 표면상으로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권력 승계가 완료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네요.
개마공원 일대와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하고 강수량도 차이가 현저하고 사는 생물의 차이도 크며 지형도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 질비한 차이가 있죠. 개마고원에서 벗어난 곳은 일전선의 남쪽과 비슷하나 개마고원은 풍경이 뚜렷하게 다르다고 하며 백두대간을 종단한 로저 시퍼드도 이런 점을 언급할 정도죠. 탈북민의 경우 대부분 개마고원과 그 근처 국경지대 간혹 그 인근 동해안 출신이고 그래서 기후가 다르고 백두대간 서쪽 지방과의 교류도 예로부터 불편하기에 음식이나 사투리 등이 북한 다른 지역과 꽤 다르지만 정작 이들의 인구가 북한 전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 가량이며 이 중에서도 대부분 북쪽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나마 탈북이 쉽죠. 특히 북한 인구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두만강 국경지대 몇 개 시군에서 50% 이상의 탈북민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며 이들의 토속 문화가 북한 전역의 문화가 아니라 이곳에서만 해당하는 풍습일 수 있어 북한에서도 특이한 풍습일 수 있기에 해석의 주의를 유한다고 하며 예를 들면 직설적인 화법, 깻잎, 김을 잘 안 먹는 식습관 등이 있죠. 북한 매춘의 실태는 심각하다고 하며 한경북도 청진에서 탈북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청지 순환시장에서 도리극장 주변에 매출을 하러 나온 여성들이 10리 정도 늘어서 있다고. 특히 일반적으로 중국도 50위안으로 흥정이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며 콘돔이 없기 때문에 성병이 많이 퍼지고 임신을 하면 대부분 낙태 수술을 한다고 하죠. 사실 매춘으로 벌어들인 중국돈 50위안이면 한 명이 한 달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매춘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북한의 카라오케이라고 불리는 노래방이 많아지고 있는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 중에는 매춘을 하기도 한다고 하며 심각한 것은 매출을 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마약까지 한다는 것. 자극적인 외교와 인권, 세습과 함께 북한이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만든 주요 요소 중 하나이고 북한의 아이들은 김씨 일가의 찬양에 대한 동료를 부르며 자라난 후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그곳에서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의 거짓 역사를 외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며 성인도 상황은 같죠. 김씨 일가의 프로파간다 메시지가 가득한 군대나 직장에서 시간을 보낸 후 여유 시간에는 노동당 선전물이나 다름없는 방송 매체나 책에만 노출된다고 하며 심지어 김씨 일가 참배나 생활총화 시간에 스스로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를 찬양하게 만듦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김씨 일가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주장과 지도자에 대해 순종적인 역할을 강요당한다고 하네요. 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소속 지역이 아닌 자국의 다른 지역을 당국의 허락 없이 방문하지 못한다고 하며 이른바 여행증이 있어야 방문할 수 있고 한국의 여권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특히 평양, 자강도 국경지대, 전현지대에 출입이 어렵다고 하며 평양의 경우 그 시가지를 중심으로 외곽에 초소를 세워 출입을 막고 있어 행정구역으로는 평양시 안에 초소가 설치된 경우가 많죠. 10호 초소라는 보위성의 초소가 유명하고 초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안에도 탈북 등을 막는 초소가 시내에도 교통 초소가 있는 등 초소에 하는 일과 종류, 관할도 다양하죠. 주말 때는 10개가 넘는 초소를 같은 도에 있는 회령에서 청진까지 가는데 통과했어야 하나 줄어도 한 개는 통과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고 도 내를 이동할 때도 한국 주민등록증에 기능을 하는 국민증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하며 저런 것을 뇌물 등으로 뚫는 것이 가능하여 장사를 도 경계를 넘어 하거나 도 중심 도시를 오가는 장거리 택시가 존재한다고 하죠. 당연히 해외여행도 당국에서 허가하지 않으며 탈북자는 북에서 탈출한 사람이지 이민자가 아니죠. 아무리 막장 국가라고 해도 자기 나라가 싫으면 이민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마련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부르는 북한의 비밀 탑5를 알아봤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북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북한은 대단한 나라인 것 같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른 주제도 이어서 봐주시고요. 상식안 뺏기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